내지 정보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그 상품에 대한 이제 내지명은 보통은 이제 내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단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지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이렇게 이제 상품명을 이제 노출을 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이 고객한테 이제 전달하는 이제 의미가 이제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내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항목에 대해서 어떤 입력을 해 놓았을 때는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은 이제 정보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뿌려지게 됩니다. 이제 이 내지에 대한 용지는 이 상품에 대한 이제 용지는 미리 이제 등록해 놓은 이제 이 용지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Shift를 눌러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같이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용지를 이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하실 수가 있죠. 그 용지에 대한 가격도 여기에서 또 가중치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랑드베 내추럴 190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배로 받겠다. 이 상품에서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가능하고요. 예, 그러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190g에는 이제 곱하기 2라고 이제 되어 있죠. 뭐 잘못 선택하셨으면은 이제 선택 삭제하시고 다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지 출력. 이제 출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인쇄죠, 인쇄. 이제 인쇄는 이제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하느냐. 표준 가격 관리 설명을 드렸을 때도 이제 이렇게 세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표준 가격 관리에 있었던 이 항목들 있죠. 이 상품은 이제 저는 포스터 전용으로 이제 할 거고요. 이 포스터 전용에는 세팅되어 있는 단가가 이제 단면 4도 밖에는 없네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입력되어 있는 이제 단가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를 뭐 2배로 하겠다, 3배로 하겠다, 0.8배로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이 가능하고, 그냥 나는 그룹별로만 회원들한테 단가를 조정하기 때문에 가중치는 사용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일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라고 선택 완료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선택한 이제 그 단가 그룹의 항목의 이제 내용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지 CTP라고 있는데 저희 시스템에서는 이제 옵셋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이제 로직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옵셋 상품이냐, 옵셋 상품이 아니고 디지털이냐에 대한 구분은 시스템은 이 내지 CTP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등록을 해 놓은 이 CTP 출력비 안에 이제 A2, A4가 이제 2개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제 CTP를 이렇게 A2 기준으로 우리는 이제 견적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시스템들에 대한 베이스가 이제 뭐 이 출력 인쇄 쪽이라든지 용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옵셋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CTP를 선택을 해서 옵셋으로 가는 경우에는 인쇄를 디지털로 가면은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어, 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옵셋 쪽으로는 아직까지 세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옵셋 방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놓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꼭 반드시 선택을 해야 제대로 시스템이 이제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 구분은 뭐냐? 이제 이 출력 구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고객이 이제 양면이냐 단면이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죠. 이제 고객 선택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면으로만 이제 가능하다, 양면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제품들이 있으면 앞에 체크를 해주시고 단면이냐 양면이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고객이 선택하는 폼은 없어지고 단면 출력 전용이라고 이제 뜨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양면으로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양면 출력에 대한 가중치를 이제 두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양면 출력으로 선택을 했을 때에 대해서
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견적에 또 곱하기 몇 배를 하겠느냐, 0.8이나 뭐 1.2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후가공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용하실 후가공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코팅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미리 등록을 해놨던 이제 그 표준 가격 관리에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이제 뜨게 되고, 어떤 단가로 세팅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선택 완료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다 가중치라는 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박 책자 쪽으로 이제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음박, 음박, 형아 이제 세 개를 다 선택을 해서 이제 선택 완료를 해주시고, 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판이 있어야지 이제 박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추가 옵션을 클릭을 해보면 이 동판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제 동판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입력 면적당 센티미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표준 가격 관리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가격 세팅한 부분이 이미 있을 거고요. 후가공 2 안에 동판 안에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이 박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이제 박을 하나만 찍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개를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판을 세 군데 동시에 이제 찍을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재단을 하거나 뭐 봉투 삽질을 하거나 어떤 이제 후가공 이제 두 번째 후가공 이외에 이제 톰슨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제 이 도무송에 대한 이제 종이, 여백 종이까지 다 이렇게 이제 제거해주는 뭐 이런 이제 후가공도 만약에 넣고 싶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됐을 때는 요거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옵션은 이제 추가 옵션 1과 2는 항상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이제 같이 이제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가공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단일 옵션이 있고 이제 3개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이제 옵션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코팅 같은 경우에는 단면, 뭐 단면 무광, 단면 유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할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고, 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있죠. 지금은 뭐 선택해도 아무런 이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박을 딱 선택을 하시게 되면 동판, 이제 조금 전에 선택했던 동판, 그다음에 신규냐 보유냐. 이제 신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판 의뢰를 하는 거죠. 이걸 만약에 내가 30에 30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호강 비용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요. 나는 이미 이 사이즈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동판 비용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톰슨 제거라고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호강호에서 먹힐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금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까지 이제 이렇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이제 박 같은 경우에는 책자 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세 개까지 이제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후가공을 선택을 했을 때 단일 후가공이 아니고 공속 후가공에 대한 옵션에 대한 정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추가 옵션 1, 추가 옵션 2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세팅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단일 옵션으로 갔을 때는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추가적인 옵션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 쪽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이제 진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필요한 이제 후가공들을 이제 추가를 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관련된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상세 설명을 넣어서 이제 상품 입력하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품이 저장이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각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의를 이제 정형화시킨 부분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제 고객이 그러니까 관리자 이제 분들께서 직접 내가 원하는 이제 환경대로 이제 세팅을 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책자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항목들.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는 이제 내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책자 같은 경우에는 표지에 대한 부분, 세팅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표지 날개 부분이 이제 조금 틀린 부분인데, 내지랑 이제 이 표지 날개 부분을 사용하겠다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표지 날개 입력 시 날개를 입력하여 이제 그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환경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지 날개를 선택을 했을 때 이 표지에 대한 출력비, 용지비, 후가공비, 제본비는 만약에 우리는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금액에서 2배씩 받겠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주셔도 됩니다. 표지 용지는 내지 용지하고 동일하게 이제 세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용지를 선택을 해서 담아서 제공을 해 주시면 되고, 표지 인쇄 마찬가지고 표지 CTP 마찬가지입니다. 어, 출력 구분도 이제 마찬가지 내지와 이제 동일하게 이제 구동이 되고요. 내지 부분은 이제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가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 책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 내지를 쓰겠느냐 안 쓰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사용자 단에서 이렇게 추가 내지라는 탭이 이렇게 이제 활성이 됩니다. 추가 내지는 기본 내지를 그냥 복사해서 하나에 대한 환경을 추가적으로 더 제공을 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지를 제공을 하겠느냐 간지를 제공하겠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사용자 페이지에서 면지, 간지에 대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는 관리자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사용자 페이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거나 했을 때 예, 용지 비용 이렇게 이제 단가들이 다 항목마다 이제 단가들이 다 나오죠. 그리고 면수는 하나 100%로 할 거고, 내지도 100p로 할게요.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제 면당 단가가 얼마로 나와 이제 그 결정이 돼서 추출이 됐는지, 용지 단가는 얼마로 이제 추출이 됐는지, 그리고 면수는 몇 면인지, 장수는 몇 장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회색 탭으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용지에 대한 단가가 이렇게 이제 합산이 됐고, 도수, 출력, 인쇄 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합산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용자 페이지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이제 로그인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합산된 금액만 이제 노출이 되고, 관리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만 이렇게 이제 가격이 정확하게 우리가 견적을 세팅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계산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뭔가 지금 가격이 내가 입력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책자 부분과 어, 이 그냥 단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내지만 가느냐, 안 그러면은 이제 표지, 면지, 간지, 그리고 내지에 이제에서 세팅할 수 있는 추가 내지 사용, 이렇게 구분으로 해서 표지,
내지, 추가 내지, 간지, 면지 이렇게 이제 5가지 항목으로 해서 견적 상품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